자, 프린트 문제, 자, 풀어드려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다 써서 드렸으니까, 자, 빨리빨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자, 좌표 평면에서, 자, 2점 2,0과 마이너스 2,0, 자, 곡선 위에 점 x, y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선이 대충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녀석에, 여기는 이 녀석에 이렇게 x, 아이고, 글씨가 너무 그러네. 잠깐만요. 자, 어떤 곡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곡선의 점이 x, y가 이렇게 돼 있고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자, 이 녀석까지 AP 벡터, 그죠? 뭐 그래서 어떤 녀석을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이렇게 b라는 점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AP 벡터, 내적 뭐 BP 벡터 뭐 이렇게 보라는 건데 굳이 그 그림상에서 볼 필요가 없는 게, 자, 이 녀석이 바로 좌표잖아요. 그죠? 좌표에 대한 내적은 성분을 이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성분을 이용할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 성분을 이용할 거니까, 자, AP 벡터는 뭐겠습니까? 자, P에서 A 빼는 거죠. 즉, OP-OA 벡터. BP 벡터는 저 OP-OB 벡터 뺄 거잖아. 그죠? 성분 뺄 거니까, 자, 여기서 이거 뺄 거니까 X-2, Y-0. 그죠? 다음에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0.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 내적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더할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y제곱이 됐고요. 자, 거기다 이 녀석을 넣었어요. 넣어서 3배 자 만들어졌고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린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에다가 3x제곱 된 거 맞죠? 여기가 3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죠? 여기가 3i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이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하트 모양 쪼갤 거니까 약분이 될 거고 여기가 바로 3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 3에다가 x제곱분의 y제곱일 거니까 x분의 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건 알겠죠? 이 녀석을 이렇게 분배해서 풀 거야. 일단 3은 고정이 됐죠? 자,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x분의 y만 따로 계산해서 제곱을 할 거예요. 자, y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을 x로 나누는 겁니다. 자, x로 나눠서 x분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쪼갤 거야.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공식 알고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은 얼마다? 1이다. 이런 거 알고 있죠? 뭐 리미트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얼마겠습니까? 2분의 1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 그죠? 자,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자, 알고 있다면 이 녀석을 쪼개서 풀어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하나 넘기고 마이너스 하나 넘겨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자, 이번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2의 2x,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밑에 x가 있어야 되는 건데 2x가 있잖아. 그죠? 2x 만들어지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모양이 옆에다 보상을 했어요.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겠죠? x로 나눴을 거니까 답이 1분의 2가 돼서 2가 된다. 그죠? 이게 그 뜻입니다. 자, 2가 된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2가 됐고, 원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했을 때 밑에 x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놓고 밑에 x의 제곱 없던 거 보상해 줬으니까 x의 제곱 얘가 2분의 1 된 거 맞죠? 근데 밑에 x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약분되면 x만 남잖아. 그죠?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서 여기 곱하기 2분의 1 x가 남게 될 건데 이 x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따라서 얘가 0이 될 거여서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누가? y분의 x가 2라고. 자, 그렇다면 y분의 x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y분의 x가 2라는 걸 알았을 거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할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따라 대입할 거니까 4. 3 곱하기 4일 거니까 12.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15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옆에 거로 가서 풀어볼게요. 자, 옆에 거로 보겠습니다. 옆에 거 봅시다. 이걸 놓고 가서 제가 아이고 그죠? 이거 어디 처박혀있었는지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이거 봅시다. 음... 자, 좌표 공간에서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평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자, 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평면 알파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평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법선 벡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는 법선 벡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 녀석을 뭐라고 하자? H 벡터라고 하자. 그럼 이 녀석의 방향 벡터 뭐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 벡터가 바로 U 벡터가 될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법선 벡터는 자, 밑에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읽어주면 될 거니까, 자, 개수들을 읽어주면 되니까, 어떻게 읽어주면 되죠? 여기 1, A,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A, 1이고요. 여기는 분모가 바로 방향 벡터일 거니까 2, 마이너스 1, 2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평행하면 이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는 뭐가 되는 거죠? 수직 관계죠. 수직 관계일 거니까 내적이 0. 그래서 곱해서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해서 나오게 될 거고, 그럼 A가 4라는 걸 알았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리 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직선과 이 평면 위에 거리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거리는 당연히 최단 거리겠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그 순간에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평면 위의 점을 아무거나 잡아서 이 녀석에다 수선의 발을 내릴 거니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평면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퀄 0이라는 녀석이고, 자, 여기 밖에 점 P가 있고 이 녀석을 x1, y1, z1이라는 점이 있고, 이 평면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이 거리 D는 자,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개수의 제곱 플러스 z 앞에 개수 제곱 분의 됐습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여기 플러스 D가 빠졌네요. 플러스 D 이퀄 0 플러스 D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뭐 거리라고 할 거니까 d-라고 할까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z 앞에 개수제곱 분의 ax1 대입하고요. by1 대입하고요. 플러스 c, z가 빠졌죠? cz. 에라이 그. 자, 보면서 이상했겠다. 자, 보세요. 다시 할게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 평면 밖에 점이 있습니다. x1, y1, z1이라고 하고, 이 평면의 이름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가 이퀄 0이라고 하면 됐습니까? 자, 이 녀석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 그럼 거리 L은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플러스 y 앞에 개수제곱 플러스 z 앞에 개수제곱 분의 됐습니까?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값. 됐죠? 자, 따라서 아무 점이나 잡을 거예요. 자, 아무 점이나 잡을 때 여기 있는 그냥 내가 숫자 아무거나 넣어서 막 해도 돼요. 됐어. 근데 이제 같게 만들어주는 숫자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만약에 5 같은 거 넣으면 여기가 얼마겠습니까?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려면 y는 0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숫자를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조절해도 상관없는데 0이면 가장 편하겠죠. 그죠? 됐습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가장 편할 거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가 3, 얘가 0이 되려면 y가 1, 얘가 0이 되려면 z가 1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점이 3,1,1인 거야. 여기는 점이 3,1,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됐습니까? 따라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 이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x 앞의 개수제곱 1의 제곱 플러스 y 앞의 개수제곱 a 제곱인데 이 a가 4라는 거 알았을 거니까 16. 됐습니까? z 앞의 개수제곱 1. 됐죠? 거기다가 절대값. 그리고 요 점을 뭐 한다? 이 평면에다가 대입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평면에 대입할 거니까 여기 숫자 넣어주면 돼요. 따라서 1을 여기 3으로. 그죠? 사람 보이네요. 여기는 여기다가 넣고 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얼마겠습니까? 이게 루트 18, 루트 18분의 8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3루트인가요? 3루트 2분의 8이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일 거니까 3분의 4루트인가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답이 2번 되겠죠. 어때? 이해되죠? 문제들은 조금 2학년 수준에서는 좀 까다로워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라고 써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몇 초 t의 일정한 속력으로 몇 초 e의 일정한 속력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가 나오게 되면 초에 대한 시간은요 t초라고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반지름이 1이잖아. 그죠? 반지름 1은
호의 길이 L은 R 세타잖아. 1 곱하기 여기 세타가 될 거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반지름 1일 때는요. 호의 길이나 각의 크기나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약간의 힌트인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자, 몇 초 1의 속력으로 갈 거예요. 됐습니까? 일정 시간 움직여서 t초 후 된 거죠? 그럼 t초만큼을 보세요. 자, 몇 초 1의 속력으로 t초만큼 갔을 거니까 여기에 p의 위치가 됐고 걔는 t초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죠? 몇 초 1씩 움직인 거니까 얘는 t만큼 움직였겠죠? 그럼 호의 길이 1은 r세타일 거니까 이것도 t만큼 움직이게 된 거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q는요. 몇 초 2마다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몇 초 2에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초당 2를 가는 거야? 그러면 t초에는요 2t만큼 갔겠죠. 그래서 이 t초에는 2t만큼 갔을 거니까 여기에 q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녀석의 각은 바로 2t가 되는 거고요. 됐죠? 이만큼의 거리가 바로 2t가 되는 것처럼.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ft a b 벡터 내적 a q 벡터인 건데 원이 나오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a고 a p a q 이렇게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원의 중심으로 옮겨서 푸는 게 가장 편합니다.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됐지? 그래서 이 녀석 분해할 거야.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op-oa 기억나죠? 벡터의 분해. 자, ok-oa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게 내적이잖아.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전개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개할 거니까 OPOQ 내적.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OPOA. 됐습니까? 마이너스 OQA. 그리고 OA 벡터의 제곱. 됐습니까?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같은 크기의 제곱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OA 벡터라는 녀석은 여기 바로 OA 벡터인데 크기가 1이죠. 그래서 얘는 1이 될 거야. 제곱해도 1이겠죠. 됐어요? 자, OP 벡터 내적 OQ는요. OP 벡터의 크기 곱하기 OQ 벡터의 크기. 그죠? 근데 OP 벡터 얼마죠? 크기가 1. OQ 벡터 크기가 얼마야? 1.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됐습니까? 끼인 각인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 맞나요? 됐습니까? 따라서 OP 벡터 내적 OQ가 되는 건데 여기가 2t, 여기가 t. 그러니까 각은 t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코사인 t. 여기까지 맞나요? 자, 거기다가 자, OP 내적 OA잖아.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OP 내적 바로 OA가 될 거니까 조금 어려워요. 자, OP 됐어요? 내적 OA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가 바로 t. 됐습니까? 여기 t. 됐죠? 다음에 여기 뭐예요? OA 벡터 내적 OQ죠. 그래서 OA 벡터 얘가 바로 OA 벡터. 얘가 바로 OA 벡터, 얘가 바로 OQ 벡터잖아. 그죠? 됐습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끼인각 세타 코사인 세타가 2t. 그래서 여기가 2t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얼마죠? 자,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남나요? 1 남을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t. 됐습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ft가 바로 ft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t. 근데 미분해서 대입하라 했을 거니까 f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자, 이거 미분하겠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있을 거니까 여기가 2 사인 2t가 될 겁니다. f 프라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대입했으니까 여기 6분의 파이 넣으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2 곱할 거니까 답은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렵죠? 그거 어려워 이거. 뭐 이런 문제가 또 쳐놨어. 자, 보세요. 2학년이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입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 2x-y 플러스 2z 플러스 6은 이퀄 0과 2점 0,0, 4,8, 12의 평면 p가 있습니다. 자, OP 플러스 3AP 벡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긴 시점이 오고 여긴 시점이 A잖아. 그지? 그럴 때는요. 시점을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점을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분해를 할 거예요. 따라서 OP 벡터 플러스 여기에 갖다가 자, OP-5라고 그죠? 항상 AB 벡터를 내가 AB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을 내가 시점을 분류하고 싶을 때는요.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죠? 됐습니까? 시점을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긴 좌표 공간 5가 있을 거니까 제가 5로 잡아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시점을 바꿨어요. 자, 바꾸고 나서 시점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자, 그래서 여기가 OP 벡터 마이너스 OA 그래서 세배할 거니까 그죠? 3OP 벡터 앞에 OP 있을 거니까 4OP 벡터 마이너스 3OA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기 조금 힘들어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보통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주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고3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수능상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자, 4를 끄집어내보자. 4를 끄집어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죠? 자, 그럼 얘가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인데 크기야?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OA 벡터라는 게 있고 OB 벡터가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얘를 뭐라 그러죠? 얘를 AB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녀석의 크기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벡터의 크기를 분해하게 되면 벡터를 분해하게 되면
얘가 뭐겠습니까? 얘가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뺄셈에 대해서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그 뺄셈에 대한 요 선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뺄셈에 대한 얘기일 거니까 그 녀석은 O라는 점과 그죠? 여기 A라는 점, 요 녀석의 길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즉 OP 벡터와 OA 벡터의 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녀석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조금 4분의 3이라는 걸, 이걸 지금 설명하기 힘들어서 이걸 좀 간단하게 A-라고 놨어요. 오케이. 자, 이 녀석 A-라고 놨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좀 자세한 설명은 고3 때 하는 건데 벌써 해야 되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4분의 3 OA 벡터라는 게 있는데, 자, 요 A, 4분의 3 OA라는 이 녀석을 제가 A-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O부터 A까지 점, 그죠? O에서부터 A까지라는 점이 있어요. 그 녀석의 4분의 3을 제가 A-라는 점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3, 즉 4칸으로 나눠서 그죠? 3칸 되는 4분의 3의 이 점을 제가 A-라는 점이라고 할 거라고. A-. 됐습니까? 그럴 거니까 얼마겠습니까? 이 녀석을 4로 나눈 다음에 3을 곱하라는 얘기죠. 자, 4로 나눴으니까 1, 3 곱할 거니까 3. 4로 나눴을 거니까 2, 3 곱할 거니까 6. 4로 나눠서 12, 3 곱할 거니까 9. 됐습니까? 4로 나누니까 12를 4로 나누니까 3, 3 곱할 거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여기는 요 점이 3,6,9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문제에서는 이거 찾았죠?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이에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녀석이 최소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 길이가.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OP-OA인 거니까 결국은 자, OA-OP라고요. 됐어? 이 녀석 길이의 최소값을 구한다 몇 배라? 4배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뭐라고요? 뺄셈의 길이라고. 됐습니까? 뺄셈. 됐어? OP, OA- 그리고 뺄셈의 길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최단 거리일 거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단 거리일 거니까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3,6,9에서 자 2x-y 플러스 2z 플러스 6은 이퀄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d라고 하자. 됐죠? 그래서 거리 d는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개수의 제곱 플러스 z 앞에 개수 제곱이네. 자 3하고 6하고 9를 x, y, z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답이 8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 녀석을 몇 배 하라고요? 4배.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0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개념이 좀 완벽해야 됩니다. 자, 고3 때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문제를 벌써 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뒤는 좀 쉬울 거예요. 아니군요. 자, 밑에는 좀 쉽고 위는 어렵고 좀 그러네요.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멘트가 하나 써있죠. 이거 내신에 되게 잘 나오는 멘트니까 잘 보세요. 자, 보자.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 직선은 어떤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한다? 매개변수 t를 이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기억 안 나겠죠. 그죠? 워낙 오래된 내용이어서. 자, 어쨌든, 자, 잘 모르겠으면 일단 당장 시험 봐야 되니까 좀 외워두시는데, 자,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 일단, 매개변수 t라고 놓는다. 그리고 임의의 점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 t에 관한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t를 찾게 될 거야. 그 t를 다시 직선에 대입하면 교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직선을 내릴 거니까 얘를 갖다 t라고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t라고 놨어요. 그럼 x 밑에가 1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x는 t, 2분의 y는 t, z는 t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1분의 x는 2분의 y는 그 1분의 z가 바로 t일 거니까 얘랑 같을 거니까 x는 t, 얘랑 같을 거니까 y는 2t, 얘랑 같을 거니까 z는 t. 됐습니까? 따라서 t, 2t, t가 그냥 임의 점인 거예요. 매개변수를 통한 임의 점인 거고 그 점을 알파에 대입해. 왜? 알파랑 교점을 간다 그랬잖아. 그죠? 됐습니까? 자, 알파랑 교점을 간다 그랬을 거니까 그 녀석을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2t 마이너스 2t 여기다 넣은 거예요. 2t 마이너스 2t 플러스 3t가 15가 이렇게 될 거예요. t가 5가 되는 거 맞죠? t가 구했어요. 그럼 요 점을 구하게 되는 거야 드디어. 됐습니까? 5, 10,5라고 이렇게 구해내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a라는 점을 찾았어. 됐죠? a라는 점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과
평면이 만나는 점을 B잖아. 그죠? 그럼 얘도 뭐라고 놔야 돼요? 얘도 T라고 놔야 되겠죠. 근데 T가 겹칠 수 있을 거니까 T-라고 할게요. 따라서 X는 T-, 3분의 Y는 T-, 2분의 Z는 X는 T-, X는 T-, 3분의 Y는 T-, 2분의 Z는 T-. 됐어? 넘어갈 거니까 X는 T, Y는 3T, Z는 2T가 되겠죠? T-. 그리고 그걸 알파에, 여기 평면 알파에 대입을 하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T-가 3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럼 t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3,9,6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근데 xy 위로의 정사형의 일인 거니까 xy 평면 위로, 그죠? 평면 위에 이게 xy 평면인 건데 이 점을 정사형을 시키고 이 점을 정상시키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바로 정사형의 길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xy 평면으로의 정상이라는 건 z경인 거니까 정상시키면 5,10,0 정상시키면 3,9,0 됐습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z끼리 빼고 제곱에 더하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0은 0일 거니까 의미 없고요. 이렇게 나올 거고 답은 루트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보자. 자, 좌표 공간에서 두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공간에 두 평면이 있는데 교선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면각을 좀 그럴 때 교선에 이르는 거리, 그죠? 여기가 바로 교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평면 베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평면 베타가 주어지는데 평면 알파 위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이 3,2,0이래요. 3,2,0인데 그 녀석이 평면 베타에 수선의 발을 내릴 때 길이를 구했다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자, 길이를 구했다 그랬을 거니까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럼 점과 직선 사이 점과 평면 사이 거리겠죠? 루트. 자, 이게 베타란 평면일 거니까 1, 1, 1, x 앞에 개수제곱, y 앞에 개수제곱, z 앞에 개수제곱에다가 3,2,0 대입할 거니까 3,2,0을 대게 되면 3, 2, 0 그리고 여기가 4 넘어와서 마이너스 4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여기가 바로 루트 3분의 1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린 이거 알잖아, 그죠?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죠? 그럼 교선에 당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삼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 점에서 교선까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분의 길이를 다 찾을 수 있으면야 정말 편한 건데 이 녀석에 대한 교선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이게 XY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수선의 발의 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이 어차피 직각삼각형일 거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 세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됐어요? 자, 따라서 요 삼각형이 만들어진 건 됐고 그렇다면 요 코사인 세타라는 각만 요 각만 구할 수 있다면 그죠? 각만 구할 수 있다면 뭔가 굉장히 편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어떤 평면이 있습니다. 어떤 평면이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어떤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해서도 법선 벡터가 있을 거고요. 이 평면에 대해서도 법선 벡터가 있을 거잖아. 그럼 그 녀석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을 통해서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법선 벡터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녀석을 이용해서 각 같은 걸 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긴 그 문제가 없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네. 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법선 벡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법선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세타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알파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2, 마이너스 1,1일 거고 베타라는 평면의 백선 벡터는 1, 1,1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두 벡터가 이루는 내적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분의 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절대값 크기 구할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루트 씌우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3분의 루트 2라는 걸 알았어. 아,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2야? 그럼 삼각형 그려놓고 나서 3분의 루트 2 만들어냈죠? 그럼 요 길이가 7이야. 루트 7.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얼마겠습니까? 루트 2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점 H,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점에서 교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X. 됐어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루트 2분의 7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루트 2분의 루트 7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죠?
자, 따라서 나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일 거니까 이걸 이용할 거야. 따라서 x 곱하기 탄젠트 세타. x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얼마겠습니까? 루트 3분의 1. 내가 구하는 건 x일 거니까 탄젠트 역수를 넘겨주면 되죠? 넘겨주면 역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얼마겠습니까?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2가 될 거니까 루트 21분의 2가 돼서 됐습니까? 얘가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문제들이 어려워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아이고, 자, 커졌어. 자, 봅시다. 자, 요건 많이 쉬워요. 자, 좌표 공간에서 이렇게 있고요. X축, Y축, Z축과 만나는 점이래. 그죠? 어떤 평면이 X축, Y축, Z축과 만난다는 건 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직선에서 x절편 구하면 y 0 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평면에서는요. x절편 구하라 그러면 그 반대 부호에다 0을 넣는 거예요. 따라서 x절편이면 y랑 z 0 대입하고 y절편이면 x랑 z 0을 대입하고 z절편이면 x랑 y랑 0을 대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대입한 결과가 얘네들인 거예요. 됐죠? 뭐 대입하는 계산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따라서 a라는 점은 자, 이 녀석이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4, 뒤로 마이너스 4칸 갖고 0,0일 거니까 이 녀석은 x축 위의 점이고 얘는 0, 마이너스 4,0일 거니까 y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녀석은 y축 위의 점이죠. 됐습니까? y축 위의 점인데 얘는 z축 위의 점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z축 위의 점이야. 됐지. 자,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xy 평면으로 정사형? 그럼 요 녀석과 요 점과 요 점은요. xy 평면에 이미 있는 거잖아. 그죠? 됐어? 그럼 정상시키면 얘만 정상시키면 되는 거죠. 됐어요? 얘만 여기에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이게 답이거든요. 됐죠?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직각삼각형이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냥 내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 4. 높이 얼마? 4. 됐습니까? 따라서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할 거니까 답이 8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뭐지? 우리 이제 4번 풀 건데 자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두 점이 있는데 그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래요. 됐어? 이미의 점 P가 수직이라면 얘가 이렇게 수직인지 얘가 이렇게 수직인지 모르잖아. 그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얘 항상 뭐란 얘기야? 이 P는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야 어떤 점을 잡든지 이 녀석이 항상 수직이 될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야, 내적 0이죠. 내적 0이라는 얘기는 PA, PB가 내적 0이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수직관계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수직관계면 내적 0이잖아. 그럼 수직관계일 건데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그죠?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수직관계를 내면 이 녀석은 원 위의 점인 거죠. 근데 공간일 거니까 이 녀석은 구 위의 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점을 하나 잡았는데 그 점이 P가 될 건데 수직이다.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다? 구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어떤 구 위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구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어떤 구 위에 자, 여기에 구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먼저 설명 안 되겠다.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어딘가의 공간에, 자, A라는 점과, 자, 공간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공간 위에 A라는 점과, 여기에 이렇게 A라는 점과, 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녀석 위에, 그 녀석에 XY 평면으로 정상이 있답니다. XY 평면으로 정상이 이렇게 있는 거야. 정상이 돼 있고, 얘가 A 다시, 얘가 정상이 돼 있고, 얘가 바로 B 다시래. 잠깐만요. 자, 얘가 정상이 돼 있고, 얘가 바로 B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선분 A 다시 B 다시의 점 P 중에서 여기 어떤 점 P가 하나 있대요. 이 P가 하나 있는데, 이 P에 대해서 이 B와 A가 뭐라고요? 수직관계래요. 잠시만요. 자, 어느 점 P가 있는데 그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 얘가 수직관계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수직관계에 무수하게 많겠죠. 그죠? 정말 많을 거야. 뭐 이렇게도 얘가 수직일 건데, 그죠? 얘가 수직이 될 건데, 그 P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 녀석은 A, B 다시 위에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들은 안 되는 거라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됐습니까? 정말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하래요. 됐어? 자, 그렇다면 좌표 공간에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원이 바로 9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에서 9가 하나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9가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자, 이렇게 9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는 잘 그렸네. 자, 이렇게 9가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됐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이렇게 접한답니다. 점피가 오직 하나인 거니까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렇다면 그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려드렸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접하는 순간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원이 있죠?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어떤 직선과 접하면, 그죠?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지? 됐습니까? 수레발을 내까지 내린 이게 바로 반지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반드시 어떤 녀석이 있으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구도 똑같은 확장의 의미를 가져요. 따라서 이 녀석의 이 여기가 바로 지름이잖아. 그죠? 여기가 바로 지름이 될 건데 지름의 중심은 자, 이렇게 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 구의 지름의 중심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겠죠?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5, 6, a-1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얘가 바로 xy 평면이죠. 자, 잘 봐요,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이래. 나도 이거 잘 봐라. 자,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 녀석이 x축이잖아, 그죠? 여기가 a,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수선발을 내리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 좌표가 바로 반지름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절대값 씌워진 건 이 녀석이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y자 여기가 a, b가 될 건데 b가 음수일 수도 있을 거니까 절대값 b를 씌워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xy 평면인 거니까 나머지 부호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z가 바로 반지름, 따라 절대값 a-1이 바로 반지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반지름이 바로 절대값 a-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름일 거니까 두 녀석의 거리를 구하고 2로 나눠도 걔가 바로 반지름이겠죠. 됐어요? 자, 그럴 거니까 2분의 AB가 바로 반지름이란 말이야.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빼고 제곱하고 Y끼리 빼고 제곱하고 Z끼리 빼고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녀석의 2분의 1 하게 되면 반지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걔가 바로 3이 나오게 돼요. 됐죠? 그러면 절대값 A-1이 얼마라고? 3.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지워졌네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절대값 A가 바로 B라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따라서 절대값 a-1이 바로 얼마인 거야? 3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거야. 됐어요? 따라서 a는 4가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a는 4가 될 거고요.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답이 얼마겠습니까? 4가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잠깐만요. 됐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순간 화면이 좀 그랬네요. 이해는 되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와우. 자, 네. 늦은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어쨌든 다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시험 잘 보시고 오늘 잘 봐서 뭐 다행이긴 한데 네, 내일도 잘 보세요. 됐죠? 네, 고생하셨습니다.